오늘의 정석 투자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여러 가지 변화들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자금의 그 변화가 좀 갇혀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가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섹터를 우리가 배분해 보면은 이 포인트를 짚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배터리가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약세 흐름을 보였던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이제 60일선 안착되는 신호가 나와야 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 그게 아니면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좀 들었었는데, 이 배터리 쪽으로의 이 대치 관계를 이루었었던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AI에서 있었던 이제 전력주들, 그 다음에 식품주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주 가운데 특히 이제 화장품, 이쪽이죠. 그래서, 배터리가 소외시키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전력주라든지 식품주라든지 화장품, 이들 자금은 삼순환 구조로 계속 돌고 도는 형태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배터리로 이제 갈 자금들이 전력주나 이제 식품주나 화장품 쪽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 요런 형태가 있었다 이거죠. 요게 이제 하나의 그 집단을 이루었었던 거고, 하나의 집단을 좀 이루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집단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반도체 집단이 있는데, 이제 반도체 집단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죠? 첫 번째가 이제 SKA 하이닉스 집단.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엔비디아 AI 열풍을 가져왔던 녀석들. 뭐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같은 주식이 되겠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갔을 때 좀 소외받았던 섹터들, 이게 이제 삼성 계열입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뭐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원익 뭐 IPS라든지,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보다는 좀 삼성전자에 대한 좀 매출 비중이 좀 높았던 주식들,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로 좀 묶기에는 좀 애매한 IT 섹터에 해당하는 주식들,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LG 그룹주들, 뭐 OLED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LG 전자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이쪽 집단도 이 세 개의 집단이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AI 관련된 섹터들이 워낙 자금 쏠림이 심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LG그룹주들이 균등하게 이제 2300에서 2800까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좀 하이닉스 계열 쪽으로 자금을 쏠림해서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신고가가 나오더라도 하이닉스 계열 쪽에서 많이 나왔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지난주부터 이제 삼성전자 계열 쪽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주식이 발생되기 시작했죠. 그죠? 하나 머티리얼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이제 원익 QNC 같은 주식들도 신고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사실상 방치했던 LG그룹주 같은 경우도 LG 이노텍, 애플 관련된 중국 쪽에서 이제 판매가 다시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또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 현대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차에 앞으로 들어가는 이제 파워트레인을 비롯한 전기 모터, 요거에 대한 좀 재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LG 디스플레이도 실적 대표적인 부진했던 주식이거든요. 요런 것들이 이제 흑자 탈출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된다는 요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하이닉스 계열 쪽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버티고 새로운 돈들이 좀 붙으면서 약간의 좀 영토 확장되는 요런 집단이 또 이제 있었던 거고, 요게 저는 이제 메인판이라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를 또 좋아하는 자금들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ADC, 미래 항암제의 어떤 주축이 될 수 있는 이제 ADC, 그리고 이제 시밀러, 이건 이제 미국 쪽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로 치게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이런 것 쪽으로 실질적인 이제 혜택이 많이 갈 거예요. 내년부터. 여기 이제 선제 베팅하는 자금들. 그러니까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주식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도 그래서 좀 매수가 어제 좀 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 관련된 업체들.
중국의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업체들. 그래서 이쪽도 보면은 알테오젠 정도가 이제 굳건한 좀 1등 자리를 좀 유지를 했었던 거죠.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냥 머크사 쪽의 어떤 이 독점, 실적으로도 이어지지만 플랫폼의 확장을 열었다는 걸로 치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 2015년도, 16년도에 한미약품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알테오젠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알테오젠이 워낙 굳건한 거예요. 이쪽 자금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대신 이제 신규 투입되는 자금들은 없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흐름이 없었는데 한 점심 넘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알테오젠이 멈춰져 유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셀티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탁 쪽은 전혀 자금이 안 움직였었거든요. 한 바이넥스 정도만 움직였었는데 삼성 바이오로도 좀 자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약허가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오스코텍 그러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알테오전 정도가 굳건했었는데 여기에 좀 덕지덕지 붙는 형태잖아요. 영토의 확장은 아니에요. 영토의 확장은 아니고 관망했던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었던 자금들이 원래 난 ADC 쪽 관련된 주식을 할 거야. 난 원래 시밀러를 할 거야. 넌 원래 위탁을 할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자금들이 알테오젠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가 들어갈 명분이 없었는데 이제 어제 좀 유입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빼앗길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현대자동차나 이제 기아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워낙 공고하고 전기차 캐즘에 관련된 이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는 OPM이 높아지는 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반도체하고 자동차로 딱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종합주가지수 2800 전후에서 한 2750에서 2800까지는 쌍도 마찬 거예요. 나 하락장 안 간다고 이거예요. 나 하락장 안 간다 분명히 너희들한테 얘기했잖아.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 요번에 수출 지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한 460조 정도 수출 규모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2016년도 이후에 좀 최대치라고 하는데 2018년도가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갔을 때니까 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근데 여기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한 30% 정도 됩니다. 반도체가 한 80조 정도 매출 나왔고 자동차가 50조 나왔으니까 이건 딱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하락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점에 대한 우려가 없고 이 개선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2800 전후에서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완전히 굳건히 딱 박아놓고 나 하락장 안 간다고 이거예요. 반면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그 높은 위치다 보니까 신규 자금들이 투입한 시장의 판을 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하려고 했었던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에 돈 넣어서 배터리 한번 사볼까? 이게 아니라, 야, 전력주로 많이 먹었다. 식품주로 많이 먹었다. 야, 화장품주 좀 많이 먹었다. 이거 조금씩 일시하고 배터리 한번 좀 사볼까? 이거야. 테슬라 8월 달에 로보택시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좀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중국 CATL에 생산 차질이 생겼으니까 이것 때문에 반사이익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 쪽으로 잠깐 이동하는 형태의 자금들. 그래서, 시장이 좀 제한된 상태에서 머니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초반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제 이유를 제가 좀 풀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드러났잖아요. 쪽에 보면 거래대금이 1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조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 새로 이렇게 돈을 막 사람들이 집어넣은 게 아니라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서 살짝 이렇게 뿌리고 있는, 살짝 이렇게 이동 정도만 살짝 해주고 있는 거죠. 큰 말은 안 건들고 자금만 이렇게 살짝 이동시키는 형태. 요런 구도로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2800 전후에서 이제 어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금이 좀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지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반도체 가운데서는 하이닉스가 워낙 그동안에 한미반도체하고 굳건하게 주도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81,500원 안착되면서 전고점 향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삼성전기가 같이 직전 고점 162,500원을 돌파 시도해주는 게 중요하고
요게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이 주식이 먼저 신고가를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요런 게 이제 소부장 섹터로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전국적으로 향하러 가는 이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요런 포인트들이 나오니까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LG그룹주를 이번에 같이 좀 데리고 가는지를 보세요. LG전자나 뭐 좀 어제 윗꼬리가 좀 달렸죠?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이노텍. 왜냐하면 종합주가 지수가 2,800대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고 반도체 쪽의 섹터가 좀 확장돼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알테오젠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천당 제약과 그다음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 제가 딱 여러분한테 네 종목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가켄, 그다음에 셀트론이 그동안 좀 안 움직였는데 어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무게중심 아래에 있는 녀석들이 무게중심 위로, 그러면 이제 18만 5천 원대에서 8천 원 요 정도에서 자금이 연속으로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차하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재미를 보셨던 분들은 좀 바이오 쪽에서도 또 재미를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배터리는 그냥 60에서 안착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6만 5천 원 선 정도, 이 정도 넘어가야지 60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는 코앞에 나와 있는데, 이거 혼자서 넘어가면 안 되고, 무게중심 위로 올라서야 되니까, 이게 한 28만 원에서 29만, 요 매물 뚫는지를 보세요. 그래야지 배터리가 반등 다운 반등을 할 수 있는 시작 단계가 만들어지는 거다. 요 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그동안 제가 좀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럼 내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정석이었습니다.